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무군, 과거 내무군이라 했고, 우리로 치면 전투경찰, 중국으로 치면 무경, 뭐 그런 건데요. 전투경찰의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이 우크라이나에. 그들이 정말 소화기로 러시아의 탄약고를 날려버린 이 엄청난 무공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또 이 포르투갈 과거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1500년, 1600년대 그 포르투갈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뭐 됐고 스톱 안 받아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무기를 주는데 우크라이나가 불쾌하면서 안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관련 5가지 또 간단한 단신을 보겠는데요. 호주가 핵 잠수함 지금 당장 말고 2038년 이후에 자체 건조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지금 완전히 골치가 찌근찌근 아플 것 같아요. 그런 소식. 그리고 러시아가 수호이 30 전투기 6대 계약을 맺었는데 미얀마에 지금 부품 없죠. 그런데 근근히 2대를 이제 인도했다라는 소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호주 노동당 정권이 오커스 레짐을 깨고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엎으려는 비난이 쏟아지자 황당한 말장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리차드 말스 국방장관 겸 부총리가 핵 잠수함은 필연적으로 호주에서 건조될 것이며 2038년 이후에 등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안보 협력 협정을 체결해 중국군 유치설에 시달려온 솔로몬 제도가 자국에 중국군을 주둔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와 중국군이 주둔하면 다른 나라의 군사공격 표적이 될 것이라며 중국군의 배치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이 수중전력 건설에 대폭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2024년 가을 진수될 예정이었던 대만 자체 개발 잠수함 IDS의 진수 시기를 1년 가까이 앞당겼습니다. 내년 7월 진수, 202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건조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천조국 미국도 지원기는 항상 부족한 모양입니다. 미국이 노후화가 극심한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 핵실험 정찰기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 KC-135R 공중급유기를 개조한 WC-135R 기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콘스탄트 피닉스는 61년산, 새로 도입된 WC-135R은 64년산입니다. 서방 세계의 제재로 극심한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계약 체결 5년 만에 미얀마에 수호이 30 SME 기체 2대를 인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총 6대가 주문되었는데 나머지 4대를 언제 납품할 수 있을지 러시아조차 장담 못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이 2025년 중국 침공설 어제 바닥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2026년에 잠수함이 지금 완성되는데 그 잠수함 가지고 대만 해협을 지켜야 되죠. 중국 군함들, 상륙함들 몰려오면 어뢰 쏴서 격침시키고 또 대만 잠수함이 대만 해협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중국 해군을 움츠리게 만드는 억제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전쟁은 2025년 발생한다는 예상인데 2026년에 잠수함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폭 당겨서 2025년까지는 전력화하겠다라고 했고요. 야, 미국 그러면 뭐 우리가 천조국이라 그러고 엄청나게 국방 예산 넉넉하고 뭐든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야, 미국이 1961년도부터 운용을 했던 이 콘스탄트 피닉스 이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퇴역하자. 그런데 대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자, 그래서 지금 KC-135 공중급유기들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좀 쓸만한 기체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공중급유기를 다시 핵실험 정찰기로 개조를 했는데 핵실험 정찰기는 이제 하늘에 떠서 그 핵실험을 하고 나면 그 인근에서 떠다니는 공기를 포집을 해요. 그래서 그 공기 중에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 뭐 제논, 뭐 크리톤 이런 거들이 있는지 들어있으면 이건 플루토늄 탄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해 내는 그 정찰기인데 이게 너무 나가서 61년산 너무 나갔다. 그래서 좀 쌩쌩한 기체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게 64년산. 야, 미국도 좀 짠하네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든 전선에서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기갑과 포병 등 주요 전력에서도 러시아를 앞지르기 시작한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긴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포르투갈 정부의 곡사포 기증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나토의 우크라이나 방위력 강화 프로그램에 기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곡사포 기증을 제안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정중하게 거부했다고 포르투갈 방산 전문 매체들이 현지 시각 7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당초 포르투갈은 지난 5월부터 우크라이나에 견인 곡사포와 궤도식 장갑차, 중기관총 등을 기증하기 위해 유럽 각국은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와도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기증할 장비들을 우크라이나까지 배송할 물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2달 가까이 유럽 각국과 물류비 지원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유럽평화기금에서 일부 예산을 빼 포르투갈의 무기 기증 물류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무기 인도 직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수 거부를 통보하면서 포르투갈의 무기 기증 사업은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 채널을 통해 포르투갈 정부에 정중하게 거부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지만 마쿠에서는 포르투갈의 상당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포르투갈 정부가 5월에 보내온 기증 예정 무기 목록을 본 직후부터 거부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르투갈이 기증하겠다고 밝힌 무기는 포르투갈 육군이 40문을 보유 중인 M114A1 155mm 견인 곡사포 5문, 190대를 보유 중인 M123A1 장갑차, M2HB 12.7mm 중기관총 수십 정이었는데요. 해당 물자는 모두 미국에서 무상으로 원조받은 폐급 장비들이었습니다. M114A1 곡사포와 M2HB 중기관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들어온 미군이 유럽 각국에 무상으로 뿌린 공여 물자였고 M113A1 장갑차 역시 미국이 1964년부터 공여했거나 독일로부터 중고 차량을 사들이는 물자로 정상 작동이 되는지 의문인 차량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포르투갈이 폐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들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버리려 했다며 대단히 불쾌해하고 있는데요. 전쟁 중인 나라에 저런 걸 주려 하면서 물류 비용까지 주변국에 받아내려 했던 포르투갈.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거 포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군에도 최근까지 운용을 했다가 이제 우리가 KH-179 155mm 견인 곡사포 개발하면서 다 이제 퇴역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지금은 현역에서는 다 퇴역하고 지금 예비군들 용도로 일부 좀 쓰고 있어요. 155mm 곡사포인데 보시다시피 포신이 짧아요. 짧다 보니까 당연히 최대 사거리가 짧죠. 그래서 일반탄을 썼을 때 14km의 최대 사거리 155mm인데 그리고 사거리 연장탄을 썼을 때 19km의 최대 사거리. 근데 뭐 포르투갈 같은 데서 사거리 연장탄을 많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탄 14km짜리 사거리. 그런데 이게 또 뭐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운영하기 불편하고 한 11명 정도가 달라붙어야 이 포를 운영할 수 있는데 아니 11명 지금 이제 서방 세계가 자주포들 딱딱 주니까 자주포 3명에서 4명 많아도 5명 이렇게 운영하니까 이렇게 지금 엄청난 전공을 올리고 있는데 11명 운영해서 14km 쏜다? 완전히 러시아 포병들에게 나 잡아 잡수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 주면 몰라 5문 5문 가지고 이거 또 하나 부대 운영하고 또 후속 군수 지원하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 로트 번호 보니까 1942년 산이더라고요. 포르투갈 이 포가 42년산 그야말로 2차 대전 오롯이 다 뛴 포가 되겠죠. 그리고 M113 장갑차 64년도부터 만들었는데 냉전시대 때 미군이 서독에 어마어마하게 30만 명까지 주둔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가지고 있다가 미군 철수하면서 다 나눠주고 간 거 그거 이제 또 주겠다. 그러니까 폐품 처리하는 거죠. 근데 폐품 처리하려고 하다가 야 우리 말이야 물류비가 없는데 물류비는 우크라이나 니들이 좀 해서 이 택배 착불로 좀 할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니 지금 무슨 소리?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무슨 돈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EU에 해가지고 EU에서 평화유지기금 거기서 빼가지고 포르투갈에게 택배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요새 자주포 맛 진하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받지 말자 해서 거부.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은 우리가 무슨 폐품 처리장이냐 이제 이렇게 되어서 불만. 포르투갈 국민 소득이 지금 1인당 한 24,000달러가 약간 넘어요. 정말 1500년대, 1600년대 그 시대에 포르투갈은 뭐 카라, 갤리온 이런
범선 만들어서 전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패권국이었죠.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고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 대한민국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 그리고 군대는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그러면서 이런 무기를 우크라이나까지 보내줄 물류비까지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축구 선수는 꽤 유명한 잘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군사력은 따라가지 못하네요. 두 번째입니다. 헐리우드 액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적진에서 탈출하면서 로켓포 한 발을 날려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방위대 대원이 러시아군의 탄약 저장 시설을 로켓 한 방에 날려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준군사 조직인 국가방위대 대원이 러시아군이 강 한가운데의 작은 섬에 숨겨놓은 탄약고를 AT-4 일회용 대전차 무반동총으로 날려버렸다고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현지 시각 7월 14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내무부는 정해 쿨치스키 대대의 한 대원이 스웨덴에서 기증받은 AT-4 대전차 무기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날려버렸다 라며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한 병사가 강변에서 발사한 AT-4에 피격된 러시아군 탄약고가 불타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쿨치스키 대대라는 힌트를 흘렸는데요. 이 때문에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에 날아간 탄약고가 하르키우주 격전지 오스킬강 유역의 쿠판스크 일대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러시아군의 야전 탄약 관리 실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러시아는 주변이 나무와 강으로 보호되는 오스킬강 한복판의 작은 섬의 창고 건물에 전방 추진 탄약고를 만들었다가 포격도 아닌 보병 휴대용 대전차 무기에 탄약고를 통째로 잃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공을 세운 병사는 우크라이나 내무부 산하 국가방위대 북부작전영토사령부 제27여단의 제1작전대대 소속인데요. 해당 부대는 평시에 키우에 주둔하지만 유사시 북부 전역에서 경보병 부대 성격으로 운용되는 준특수부대 조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것도 아닌 보병 휴대용 경량 대전차 화기에 탄약고 하나가 통째로 날아간 것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탄약고를 날려버린 AT-4는 탄도 중량이 고작 440g에 불과한 경량 대전차 화기이기 때문인데요. 몇 달째 이런 황당한 방식들로 대량의 탄약을 입고도 정신 못 차리는 러시아군. 아까운 탄약 그만 날리고 이제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웨덴이 만든 AT-4, 이거 뭐 아주 좋은 무반동총이에요. 무반동총. 우리 한국이 쓰는 그 무반동총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일회용입니다. 한번 쏘면 끝인데 이 백브러스트도 적어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유효 사거리가 400m예요. 400m 유효 사거리에서 그냥 들고 쏴버린 겁니다. 어떻게 쐈냐? 이게 이제 그 해당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아래를 보면서 쏜 겁니다. 로켓의 각도를 이렇게 보면 고지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기에서 쏴서 어디로 갔냐?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이 오스킬강이 양쪽에 흐르고 있고 중간에 삼각주로 보이는 섬이 있죠. 우리 여의도처럼. 그리고 여기 뭐 다리도 있고 여기 뭐 꽤 성인지 공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창고에다가 러시아가 아주 은닉된 나름 비밀스러운 탄약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보고 이 위에서 쏴버린 겁니다. 강폭이 좁으니까 400m면 유효사거리 충분하죠. 그래서 쏴버려 딱 한 발에 그냥 완전히 그냥 유폭이 일어나서 전부 박살이 나버렸는데 왜 이렇게 유폭이 일어나냐? 탄약 적재하고 있는 이 러시아의 꼴이 이 모양으로 지금 적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 박스에도 한 발만 맞으면 그 탄에 들어있는 화약, 뭐 장약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유폭을 일으켜서 전부 다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딱 한 발로 우리 영화 보면 마지막에 주인공이 실베스터 스텔론, 뭐 알도 슈왈제네거, 뭐 이 람보, 뭐 이런 거 찍을 때 꽝 터뜨리고 막 달려 하지 않습니까? 딱 그 장면, 뭐 달려서 이렇게 폭음 속에 달려서 오진 않았겠지만 멀리서 쐈으니까 아무튼 그런 엄청난 전공을 세웠는데 러시아가 하이마스에도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AT-4 일회용 무반동총에 맞아서 탄약고 하나를 완전히 날려버렸다. 어쩝니까 러시아? 큰일 났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